합시다. 해요. 일단 그 과제는 아까 내가 확인들을 좀 했는데 퀴즈 2번 있죠. 오늘 2강 5월 2강 퀴즈 그 교재 해당하는 번호에 들어가서 푸는 것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거 좀 마저 해주시고, 전적분 계산 연습 프린트 일주일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해와 주시고. 써 있죠? 복습과 숙제는 수험생의 기본이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복습도 그때그때 하고 숙제도 그때그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닌데 뭐랄까, 학생부로 가기 힘든, 수능 정시로도 가기 힘든 대학을 어쩌면 이걸로 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뭐 인생 금년에 대학 갈 거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 뭐 재학생도 계시고 재수생도 계시고 등등, 그런데 힘내요. 금년에 가야죠. 그 다음에 그 구분구조법 5월 4강이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설명은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다 해드릴 예정이지만 또 문제를 보면 지금처럼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해주시고. 제가 손해설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필기를 잡다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포인트를 적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 먼저 그 13-1번을 볼게요. 증가하는 연속함수. 증가한답니다. 이 말을 왜 줬을까?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라지 fx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미적분하기의 기본 정리 첫 번째 것이죠. ft의 dt라고 했대요. 그때 라지 fx를 x로 미분하면 fx가 성립한다는 것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랍니다. 우리가 증명했을 때는 그래프를 예시를 하는 때 그려놓고 나서 동일면적 아이디어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를 살짝 가미를 한, 그렇게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얘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래요.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라 했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너를 h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군. 이게 딱 f'x, 라지 f'x의 정의잖아요. 그 얘의 극한값이 fx임을 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나와 있는 이 정의상 라지 f의 x 더하기 h는 변수가 x잖아요. 0은 상수고요. 여기가 x 더하기 h면 이게 x 더하기 h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뭐 시그마든 인테그랄은 다 똑같아요. ft의 dt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쓸 수 있죠. h.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이 fx임을 보이래요. 근데 얘를 다시 보니까 0에서부터 x 더하기 h이고 0에서부터 x니까 x부터 x 더하기 h까지밖에 남지 않잖아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 해서 결국 여기입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인테그랄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렇게 되겠죠. 이게 h 나눴어요. 이거의 결과가 fx임을 보이는 거야.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 fx임을 보여라, 그겁니다. 근데 극한값이 있어, 이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게 fx임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여기에서 h가 0으로 가는 게 0 오른쪽에 가는 것도 있고 0 왼쪽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 나눠야겠네. 여기다 할까요? 첫 번째, h가 양수일 때. 자, 이제 여기 분자에 있는 얘가 문제거든. 얘가 문제인데 t의 범위가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갑니다, 이란 뜻이죠. t의 범위가요. 그 h가 양수라면 x 더하기 h가 x보다 더 커요. 따라서 x, t, x 더하기 h의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왜 증가함수라 했네요? 연속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게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해석하려면 연속함수가 보장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감소도 아니고 증가라 했잖아요. 근데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야 이거 부등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훌륭한 거야. fx ft f의 x 더하기 h 여기까지 부등식을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나서 가운데 있는 극한을 구하라 했으니까 인테그랄 박아요.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x dt입니다. dt 인테그랄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게 되고요. 인테그랄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의 x 더하기 h dt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적분변수가 t니까 x에 관한 식은 상수 취급이 되잖아요. 그 상수가 오면 구간의 길이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길이 곱해요. hfx 얘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도구죠. 딱 각이잖아. 샌드위치 정리 쓸 각이라고. ft의 dt 이렇게 되고요. 얘도 구간의 길이 곱하면 돼요. 이게 상수 취급이 될 거라서요. h에다가 f의 x 더하기 h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h가 양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극한이 h분의 이랬으니까 양쪽을 h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부동호 보면 변함이 없어요. h가 양수이기 때문에 fx h분의 1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게 아니거든. 별게 아닌데 이렇게 또박또박 푸는 연습을 수능 공부할 때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슈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h를 0으로 0 오른쪽에 보내겠죠. 0 오른쪽에 보냈을 때 너도 fx고 너도 fx여서 나는 fx야 이렇게 보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h가 양수니까 0 오른쪽에 보냈죠. fx의 극한을 보냈어요. 변수는 h인데 x에 가는 식 상수니까요. 너는 fx 상관없죠? 또 이쪽이요. 리미트 조심. h가 0 오른쪽에 갈 때 f의 x 더하기 h가 있어요.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되잖아. 네가 fx겠네. 써줘야죠. 왜냐하면 f가 연속이니까. 빼먹으면 감점. 빼먹으면 감점. 그러니까 얘도 fx로 수렴하고 너도 fx로 수렴해. 따라서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게 fx로 가겠죠. 그래서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갈 때 h분의 1 인테그랄 x 더하기 h ft의 dt fx로 갑니다 해서 첫 번째 거를 증명한 거예요. h가 양수일 때. 됐죠? 이번엔 음수일 때 해봐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능 풀 때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이거 있잖아. x에 관한 식이었죠? x에 관한 식이어서 얘를 gx라고 놓고 애칭을 딱 붙여요. 애칭을 붙이는 순간 고정점 ga는 0이라는 걸 알아. 또 미분처 g'x가 fx라는 걸 알아. 즉 g라는 저 함수는 그 넓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그 g라는 함수가. 근데 걔의 도함수가 fx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수능은 그냥 그 fx를 가지고 fx를 구한다는 얘기는 g'x를 구한다는 얘기니까 원함수인 gx를 찾자 막 이렇게 가거든. 근데 옛날 킬러 문제를 보면 이거를 그냥 넓이 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해요. 해볼게요. y는 fx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라 그랬는데 x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근데 x가 이렇게 a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일단 얘가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델타 x는 양수겠죠. 나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양수잖아. 델타 x는 양수고 그 함수값 향수잖아요. 이렇게 둘 다 양수니까 리미트 하고 시그마 하고 fxk 하고 좀 조금 해서 미안 델타 x가 될 텐데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양수가 아닐 리 없겠지. 맞아. 그 양수야. 이번에는
x가 여기 있대. a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래. 적분을 하라 했는데 이쪽은요. a에서 x까지. a에서 x까지. 델타 x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음이잖아, 빼봐, 음이잖아. 음이 되는 거니까 델타 x는 음수야. fx는 음수야. 맞지? 둘 다 음수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를 하고 f의 xk를 하고 델타 x를 하면 너도 음수, 너도 음수. 따라서 양수죠.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다.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h가 음수일 때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할 게 t의 범위가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흘러가는데 x 더하기 h가 x보다 작잖아요. 작은 거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올리자고. x-h보다 t가 더, 야 병신아, x까지 이런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 놓고 증가함수를 했으니까 f의 x 더하기 h, f의 t, fx 이런 범위를 만족할 거예요. 그 다음 인테그랄 박아요. 인테그랄 박는 거는 여기 바로 할게.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x 더하기 h부터 아니냐. x 더하기 h에서부터 x까지, 여기 dt입니다. 인테그랄 x 더하기 h에서부터 x까지, 여기 dt예요. 가운데 거 정체를 밝히기로 한 거죠. x 더하기 h에서부터 x까지, 여기 dt예요.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조금만 조심하자고. 이게 적분 변수가 t니까 상수 취급이 돼서 구간의 길이를 곱할 거야. 근데 너에서 너를 빼면 마이너스 h지. 마이너스 h에다가 f의 x 더하기 h가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더하기 h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h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h고 그 다음에 fx를 곱해요. 이렇게. 근데 h가 음수였단 말이죠. h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h가 양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h를 나눠도 괜찮아. fx 더하기 h. 부동의 범위 변함이 없다는 소리. 마이너스 h분의 1 x 더하기 h x ft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fx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를 적분교에 꽂으면 아래 끝과 위 끝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뒤집힐 거니까 너를 이렇게 꽂고 여기를 x로 바꾸고 x 더하기 h로 바꾸고. 괜찮아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 리미트 h를 이번에 0 왼쪽으로 보낼 거야. h가 음수인 거니까. f의 x 더하기 h는 연속함수라 했으니까 fx랑 똑같겠네. 왜냐하면 f가 연속이고요. 이쪽 리미트 h가 절로 가. h가 0 왼쪽에 갔죠? fx 극한을 구했어? 얘는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fx 삐져나오겠죠? fx가 돼요. 똑같겠네요. 얘도 fx를 수렴, 너도 fx를 수렴. 극한과 부등식과 관계에 의해서 너도 fx를 수렴. 그 h값보다 작을 때도 fx를 수렴하니까 1번, 2번에 의해서 극한값이 fx야. 증명 끝.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차분하게 도함수의 정의를 써가면서 가면 뭐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13-1번에 2번은 살짝 손해점 참고하고 시간 되면 저희도 해드릴게요. 13-2번 보세요. 어제 분당에서도 이쪽을 했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선생님 힘든데요. 어려워요. 이러더라고. 설명 듣더니 뭐야 할만한데요? 이러죠. 항상 우리가 이래. 준비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면 얼기설기 막 모아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고 혼자도 공부를 하고 얼기설기 모아져 있는 것을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 서울대래 미분 가능한 함수. 대한민국의 대학이 2개밖에 없다면서? 서울대와 서울대가 아닌 대학 2개밖에 없다는 뭐 헛지랄을 하던데.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비게스대가 어쩌고 막 이러던데. 서강대는 뭐야? 뭐 타이니 S대냐? 뭐야? 아무튼 이거부터요. 설명하래요. 알았다. 설명하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fx가 그냥 미분이 가능해요. 뭐 그런 말 있어요. 이거를 만족할 때 얘를 설명해라.
일단 극한이 x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x가 양수인 상황에서만 분석을 해도 충분해 보여요. 맞죠? 두 번째, t의 범위가 x에서부터 fx 사이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x가 큰지 fx가 큰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가운데 있는 것은 루트의 1 더하기 t 4제곱, 얘는 t가 실수일 거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커요. 즉 얘는 양수라는 거죠. 이렇게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양수인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값이 양수인 거야. 양수인데 인테그랄 x에서부터 fx까지 그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적분을 쳤더니 1이라는 거야. 또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적분 쳤더니 여전히 양수라는 말은 x가 여기 있고 fx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뒤집혀 있으면 음수일 거 아니야. 인정? 그럴 거니까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구나. x가 양수여야 되고 t가 x에서부터 fx 사이에 있겠네. 이렇게. 이 서술을 안 하고 가면 안 되겠지. 델타 x도 부호가 있고 정적분의 결과도 부호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따져봤더니 x하고 fx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t가 x하고 fx 사이에 있는데 뭐가 큰지 모르니까 밝혀줘야 되는 거잖아. 수능에서도 중요해. 수능에서도 중요해. 건너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또 부등식 생겼지. 또 부등식이 생겼어? 잠깐만. 이거를 봤더니 증가함수거든. 왜냐고 물으면 gt 정확히 말하면 t가 양수일 때 증가함수인데 gt를 루트 1 더하기 t 4제곱이라 생각해. g't 되게 28번스럽고 30번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28번 30번스러울 거거든. 그거 잘 봐. g't는 이 루트 1 더하기 t 4제곱분에 내 손해세는 니가 안 썼다. 속미분해서 곱하는 거니까 4t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그 도함수의 부호는 분자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분자가 결정하네. 분모는 양수니까. 얘가 4t 세제곱이니까 t 세제곱은 어차피 1대1 대응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0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보다 작으면 감소고 0보다 크면 증가예요. 근데 어차피 t가 양수잖아요. 양수인 거니까 네가 양수야. 네가 증가함수지. 방금 직전에 부등식을 발생시키고 증가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 하나 또 만들었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x 집어넣은 거,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여기다 fx 집어넣은 게 순서대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거 생각하는 게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루트 1 더하기 x의 4제곱, 루트 1 더하기 t 4제곱, 루트 1 더하기 fx의 4제곱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계속 우리 목표가 뭐냐면 x가 양인 상황에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거 극한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부등식을 네가 지금 뽑아냈잖아.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그 부등식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맞지? 그래야 되거든. 그래 놓고 인티그랄 걸어요. x부터 fx까지 루트 1 더하기 x 4제곱이 있고 dt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인테그랄 x부터 fx까지 가운데의 정체를 밝히라는 건 아니야. 값이 나와 있거든. 그게 핵심이죠. dt고요. 인테그랄 x부터 fx까지 루트 1 더하기 fx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요. dt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얘가 1이야. 밑에 쓸까요? 1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접분변수가 t야. x에 관한 식은 상수 취급할 거니까 구간의 길이를 곱할 거 아니냐. 구간의 길이를 곱할 거니까 fx 빼기 x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루트 1 더하기 x 4제곱 이렇게 부등식이 발생이 됐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필요 없기는 한데 일단 할게. fx 빼기 x 루트 1 더하기 fx의 4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체를 밝혀야 될 게 뭔지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부등식을 주목해 보세요. 이 부등식을 주목해 보세요. 루트 이거 이렇게 하자. fx의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fx 빼기 x가 있는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양수잖아요. 루트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게다가 fx에서 fx를 뺀 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 부등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fx에서 x를 빼봐야 양수거든.
맞지? 양수니까 여기야. 이렇게.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1번에 의해서 뭐 이런 말 써주면 되겠죠? 안 쓴다고 감점 당하지 않아요. 저 위에 썼는데 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도 0으로 가고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0으로 가니까 왼쪽도 0으로 수렴, 오른쪽도 0으로 수렴, 가운데 거 0이 운명 그 말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x d가 0으로 가는구나 얘를 알았어요. 자 이번엔 극한 문제를 풀 때 수능 풀 때는 막 이렇게 각종 장기술들이 많았죠. 뭐 속도를 비교한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대충 이렇게 일 거야 이렇게 풀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통해요. 아주 쉬운 3점 말고는.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만 사칙 연산이 돼 이거였거든. 근데 이게 0인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 x가 무한대로 가고 x분의 fx 네가 1임을 설명하라는 거야. 위에 걸 이용해서 아래 걸 끌어내야지. 위에 걸 이용해서 아래 걸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x는 양수인 상태예요. 이렇게 하자. x분의 fx 얘를 fx 빼기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 x로 나눠야 될 것 같죠 일단. x분의 fx가 있고 마이너스 1이잖아. 플러스 1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놓고 리미트를 박아. x를 무한대로 보냈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어. 리미트 다음에 걸려있는 일반항이 너라면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것이 맞겠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상수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저리 주의에 쓸 필요 없어. 뭐 극한과 부등식과 필요 없어. 뭐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필요 없어. 그냥 얘 해놓고 1 내려갔으면 알고 풀었군 그러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살짝 메모하시고 필요한 것만 메모하세요. 우리가 그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도 많이 당해요. 기억니은 디귿이 있으면 기억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한다 랄지 뭐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한다 랄지 그랬던 것처럼 논술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위에 쓴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계속 염두에 두는 그런 성실한 학생이 되시도록. 자, F'X가 나왔네요. 뭔가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 미분을 하려면 위에 그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식을 이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두 번째를 활용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gx를 손해설은 제가 다르게 써놨어요. gt를 할까요? gt를 루트 1 더하기 t 4제곱이라 해요. 이렇게 라지 gt를 미분하면 스몰 gt가 나온다고 합시다. 즉 스몰 g의 적분의 결과가 라지 g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x부터 fx까지 gt의 dt 얘가 1이라는 식을 갖고 있거든. 그럼 너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라지 g의 fx 빼기 라지 g의 x 걔가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항등식이니까 미분해도 항등식이란 말이지. 이미 서술 다 해놨잖아. 미분 쳐. 라지 g를 미분하면 스몰 g로 바뀌고 fx가 되고 소미분해서 곱하죠. f'x 빼기 라지 g를 미분하면 스몰 g가 되고요. 걔가 1 이렇게 됐네. 네, f'x의 정체를 밝히라 했으니까 g 바로 할까? 잠깐만 미분하면 0이잖아 너 병신아. 이렇게 됐죠. 그 g의 fx f'x 네가 gx인 것까진 끌어냈어요. 됐죠? 됐어요? 여기서 f'x를 구해요. g의 fx분의 gx 이렇게 됐네요.
자, 마저 합시다. G의 fx니까 조기 t 대신에 fx 집어넣으면 돼. 루트 1 더하기 fx의 4제곱. 그 다음 gx는 루트 1 더하기 gx. 야, x잖아.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루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양수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1 더하기 fx의 4제곱.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x의 4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걔가 f'x예요. 네, f'x의 극한을 구하라 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박아. 순위 형태 문제죠. x가 이제 무한대로 갔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이때 1번을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논술에서는 좀 보여줘야 돼. 집중. 알고 풀었다는 걸 보여줘야 돼. x분의 fx가 있어야 1이거든.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에서 분모 분자를 x 4제곱으로 나눠. x 4제곱으로 나눠. 0은 아닐 거 아니냐. 양수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죠. 루트에 x 4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fx.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이팅 하세요. x 4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그 x가 무한대로 가면 0, 0,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1분의 1이냐? 1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수능 형태의 문제입니다. 메모하세요.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시험장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해내고 서술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겠다. 두 번째 문제가 훨씬 더 수능에 가까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함수를 설계한 후에 항등식을 만들었으면 미분에도 항등식 이런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 괜찮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5번 뭐 잘 정의됐대요. 연속함수래요.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놈의 노안. 첫 번째 라지 fa가 1이고 두 번째 28번 내지는 30번 스럽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있을까? 0에서부터 a까지 여기에 대해서 스몰 f가 3 라지 fx의 세제곱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0에서부터 a까지 곡선을 x축 a x는 0 x둘레를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라 이제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예요. y는 fx예요. 회전체를 예상해봐요. 이렇게 아까 빗살무늬 토기 얘기를 했었었고 K번째 조각이 뭐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원기둥도 되고 뭐 바깥쪽으로 접하는 원기둥도 되는데 뭐 편하게 그냥 갑시다. 제시문이었으니까 이용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이랬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델타 x인데 델타 x는 0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길이가 일정할 테고 델타 x는요. 그 다음에 조그만 원기둥부터 큰 원기둥까지 있으니까 반지름은 변해. 여기가 변수죠. 여기는 좌표를 xk, yk라고 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문제지에다 쓸 생각인 거야. 답안지 쓸 게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가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다가 밑넓이 요거 파이 YK의 제곱 이렇게 되고 높이 이제 델타 x잖아요.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겠군. 그러니까 인티그랄을 바꾸면 0에서부터 a까지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되고 파이는 앞으로 보낼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y 제곱이 되고 델타 x는 dx가 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y가 x에 가는 식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에 가는 식으로 바꿔요. 파이 인티그랄 0에서 a까지 fx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구나.
회전체 부피는요, 공식적으로는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던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됐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를 싹 생략하고 넌데 너 구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27번, 28번 혹은 30번에서 힌트 정도 되는 그런 접근 방법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 이제 구조를 보자. 이 라지 F는요. 라지 F 0은 0을 만족하는 고정점을 가지고 있고요. 라지 F 프라임 X는 fx 이렇다는 걸 알아요. 라지 F는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거든. 근데 fx가 이렇게 돼 있네. 파이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찢을 생각 했어요? 이 수능 문제도 많죠. fx 찢을 생각 했어요? 그럼 훌륭한 거예요. 기출문제 푼 경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스몰 f가 저렇게 생겼잖아. 써볼게. fx 대괄호 쳐야 되네요. 3에다 오씨 개귀찮아. 으아 이렇게 되고요. dx가 됐어. 무슨 적분할까요? 치환 적분하겠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나오는 거니까 g 프라임 x가 보이는 경우잖아. 미분친 게 보이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라지 fx를 t로 치환할게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a까지 흘러갔죠. t의 범위는 fx의 라지 fx의 함수값이니까 라지 f 0에서부터 라지 f a까지 가요. 근데 라지 f 0이 0이라 그랬으니까 너는 0이고 라지 f a는 기쁘다 줬잖아. 0에서 a까지 이런 얘기고 미분해요.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고 dx를 붙이고 dt를 붙이고 얘를 통해서 치환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너는 파이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바뀌고 스몰 fx에다가 dx를 곱한 게 dt였잖아. 너는 dt고 이쪽은 라지 fx가 t니까 3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수능 풀 때 그냥 암산하겠는데 논술할 때 암산하면 좀 그렇잖아. 써줘. 자존심을 좀 죽이고 얘는 t세제곱 더하기 t가 되고 0에서 1까지 이제 계산하면 되죠. 1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빼면 돼요. 뭐 2파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됐습니다. 좀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자주 나왔던 유형이니까 이게 2009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한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빠바마가 등장했죠. 고대가. 최저 되게 빡센 거 알아요, 고대? 4합8이야. 3합7 이게 아니고 4합8이야, 4합8. 그러니까 다 잘하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요. 넘어갑시다. 13-9번. 연고대야 고연대야? 나랑은 별 상관없는 학교들이니까 나는 뭐 상관없거든. 연고대야 고연대야? 야 근데 연고전이 이렇게 편하지 않냐? 고연전 그럼 불편하지 않냐? 나만 그러냐? 어떠냐? 난 그렇거든. 근데 와이프랑 이제 사귈 때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사귈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가 서강대 나왔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연고전 하고 있으면 되게 부럽단 말이에요. 걔는 길 막아놓고 하거든. 그 대박이야. 개부러워 그거. 아무튼 길 막아놓고 서강대 옆에서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참여는 못 하고요. 길 딱 막아놓고 하고 있는데 연고전 막 재밌다면서 하니까 와이프가 고대 나왔거든요. 와이프가 눈을 딱 뜨면서 왜 연고전이야? 고연전이지. 가나다 순으를 해도 기억이 먼저고 알파벳 순으로 해도 K가 먼저인데 어째서 연고전이야? 콜물이 없는 거야. 나중에 밝혀진 얘기긴 한데 그때 또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설립연도도 고대가 먼저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연대가 먼저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래서 난 믿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박할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연대가 공부를 잘해. 뭐 이럴 순 없잖아. 전공별로 다르잖아. 다르니까 지금이야 뭐 연대 이공대가 훨씬 더 낫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뚜까 맞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고연전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학년 때 가르쳐 준대요.
애들 신입생들 이렇게 들어오잖아. 자, 고연전인 이유를 막 가르쳐 준대요. 막 이렇게. 너희들도 잘 들으시길. 13-9번. 어차피 대학 2개밖에 없는데 뭐. 서울대 여집합 중에 하나지 뭐. 1번. 와, 이게 뭐라고 뭐. 네, 파이. 아이, 더러운 세상. dx. 이게 있고, b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아, 시컨트야. 아, 이게 왜 시컨트니? dx. 이게 있는데, 2a 빼기 b의 값을 구하래요. 해보자고. 이제 이걸 적분을 해야 돼.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잘했어요, 적분? 일단 1차랑 2차랑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느낌적인 느낌이지 않냐? 왜냐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쓰고 시컨트 제곱 x를 쓰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 좀 편리하게 해보려고 만든 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었잖아요. 또 이게 치환적분도 되면서 부분적분도 되면서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라며 적분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찢어놓고 이거 미분할래? 그렇잖아요. 적분하는 게 나아 보이고 얘는 미분해야지 뭐 어떻게. 시컨트 미분하면 섹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분을 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정미적을 할 거예요.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기로 했죠. 적분 쳐요. 탄젠트 x. 그적했네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빼기 미적이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미분해요. 섹탄이잖아. 시컨트 x, 탄젠트 x. 섹탄 했고요. 적분하면 탄젠트 x잖아요. 탄젠트 x니까 곱하기 탄젠트 x dx. 자, 여기서 잠깐 니네 서술한 거 보니까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또는 미분할 함수를 적분할 함수를 모로 택해서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고. 아니 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 써요?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부분적분, 치환적분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인수분해처럼 막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알고 썼다는 건 보여주라고. 이렇게. 됐지? 이쪽은 큰 이슈거리는 아니야.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2잖아요.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역수니까요. 루트 2니까 그렇고 0을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상관없거든. 여기 루트 2야. 여기가 문제인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탄젠트 제곱 x d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얘가 시컨트 제곱 x라는 걸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묻는 게 시컨트 세제곱을 물었는데 여기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세제곱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럼 이렇게 곱한 거는 시컨트밖에 안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똑같은 게 몇 번, 2번 정도 해봤더니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똑같은 게 또 나왔지. 순환되고 있지. 부분적분의 순환형이야. 그래서 맞아 계산이요. 루트 2에다가 이렇게 곱하자고.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헷갈리면 가로 쳐드릴게.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세제곱 x고 dx 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시컨트잖아. 마이너스 시컨트인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제곱 x dx. 아이고 참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세제곱자리를 a로 두기로 했으니까 이게 a고 루트 2 빼기 얘도 a네. 너는 b잖아. b가 된대. 그러니까 그러네. 넘기면 2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2예요.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지.
됐지? 부분 적분. 순환형입니다. 순환형. 요즘은 수능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저 정도까지 해야 돼라는 것도 하자고. 논술은 뭐 당연하고요. 값을 구하세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초람수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상한값을 미분합시다. 미분하고요. 얘를 적분하는 것으로 택해서 부분 적분을 할 거고요. 하다 보면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지. 합시다. 미분한 함수를 그대로 쓰기로 했죠. 적 0에서부터 파이까지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미적해요. 미분하면 코사인 x, 적분하면 2x제곱 dx. 이렇게 나왔죠? 안 끝납니다. 안 끝나니까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네. 이거 한 번 더 하러 가. 여전히 얘를 미분할 함수로 택하고 얘를 적분할 함수로 택할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지 뭐. 자, 그정 미적해요.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써요. 적 여기서 파이까지 빼기 미분해요. 여기 파이까지가 있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적 아이쿠야 이렇게 되겠죠. 중괄을 좀 쳐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상태야. 맞지? 그럼 계산할 수 있지 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붙는 상태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더 있을까? 사인 x 2x제곱 여기서 파이까지. 넣으면 계산 되고 넣으면 계산 되고.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또 달리잖아. 마이너스 또 달리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항해야죠. 따라해봐. 이항. 따라해. 이항. 순환형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항하는 거예요. 이항하는 거니까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2x제곱의 사인 x dx를 하면 이제 이거를 1번이라 하고 2번이라고 하고 계산하면 되죠 뭐. 2번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살짝 메모하고. 별거 아니죠. 타이니 S대 문제가 나왔네요. 안 해, 씨. 생각해봐요. 서강대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한양대, 뭐 서강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화여대는 전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난이도를 다운시킨 것 같고, 성균관대는 일단 범위는 전범인데 수원수투만 내기로 한 것 같고, 아직 모릅니다만 성원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fx가 뭐 이계도 함수를 갖는데 못했어. 좋은 함수래. 만족하고. 수능형 문제죠. 3이고 f'2는 2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f2'x dx의 값을 구해라. 풀었죠 이건? 풀었어야 돼요. 풀었어야 돼요. 한 27번쯤에 등장할 수 있는 26, 27쯤에 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이거든. 혹은 4점짜리에서 맨 마지막 계산이 1로 오게 되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좋게 돼야 돼. 주어진 조건이 f값이랑 도함수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미분하겠냐고. 그럴 리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겠네. 얘를 미분하겠지. 이렇게.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기로 했잖아요. 적이죠. 적 1에서부터 2까지 빼기 미적이잖아요. 인테그랄 받고 미분하면 1이고요. 적분하면 f'x고요. d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윗끝 집어넣는 거랑 아랫끝 집어넣는 거 빼요. 2f'2 빼기 1은 생략 f'1 얘는 뭐 그냥 하면 되겠다. 빼기에 f의 2에서 f의 1을 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f2랑 f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0이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f'2가 2였으니까 4 빼기 3이냐? 그래서 1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해요. 맞죠? 워밍업 했어요. 하나만 하고 쉴 거니까 좀만 참아. 2번을 해야죠. 얘는 2 이상의 자연수인데 점화식이 어이구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점화식을 보면 힌트가 있어. 차수를 다운시키고 뭐 그런 짓을 했고요. 막 코사인이 붙고요. 여기 또 이상한 게 있고요. 일단 이걸 보이래요. 얘를 보여. 이제 이랬고 구하는 건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이거네. 야, 있지 않냐. 왼쪽 적분하면 얘거든. 그 적분 결과를 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볼래? 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관찰을 해봤지. 밖에 미분한 게 보이지 않아요? 차수를 이렇게 다운시켜놨잖아요. 미분한 게 지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분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맞지? 그 정미적 해야 될 것 같아. sin x sin n-1제곱 x dx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발해야 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할 함수로 택하고 얘를 적분할 함수로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그 적이잖아. 그대로 쓰면 sin n-1제곱 x 그 적분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그적했어요. 적분의 결과인데 부전적분하라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걸 게 없습니다. 냅둬야죠. 냅두고 빼기 인테그랄 미적이에요. 얘 미분해요. 차수 하나 내립시다. 사인 n-2제곱 x를 하고 곱하기 속미분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x가 들어와야겠네. 미분했죠. 적분이에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dx 여기까지 됐어요. 정리요. 얘가 마이너스 사인 n-1제곱 x 코사인 x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n-1을 뽑아요. 인테그랄 사인 n-2제곱 x 그 다음 코사인 제곱 x죠. dx 이렇게 나왔죠. 이래놓고 여기 적분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 코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은 단독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곱한 것은 사인 n 제곱 x가 나오잖아. 게다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사인 n 제곱 x 여기 있었잖아. 여기 인테그랄 사인 n 제곱 x dx 이게 있으니까 얘를 저쪽으로 무슨 항? 이항 하겠지.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순환형으로 풀란 얘기구나. 정리하면 되겠네. 하지 뭐. 마이너스 사인 n-1제곱 x 코사인 x. 아, 빡센다. 오이씨. 일단 이렇게 곱할게요. n-1에 인테그랄 사인 n-2제곱 x dx 이렇게 쓰고요. 얘랑 곱해요. 마이너스에 n-1 인테그랄 사인 n제곱의 x dx 이렇게 되겠죠. 얘를요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저쪽으로 보내면 n-1의 거시기가 쭉 와서 얘랑 더하는 거잖아. 더하면 n 거시기가 되겠죠. 맞지? n 거시기가 되는 거니까 얘를 살짝 지우고 결과가 n에 사인 n제곱 x dx 이렇게 맞네. 이제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 n으로 나누면 나왔고요. n으로 나누면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오케이. 보였어. 이제 이건 보인 거야. 맞죠? 맞아요. 잠깐 메모하시고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 한 문제가 되게 클래식한 문제인데다가 얘는 이제 수능형이랑은 조금 멀어요. 약간 논술형에 좀 가까운 문제거든요. 그때 정리를 하나씩 해놔야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기출 문제를 더 최근 모형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무턱대고 파이널에 들어오면 쉽지 않아요.
개념반부터 해야 돌아가는 판을 압니다. 일찍 할수록 좋은 거지. 근데 내신을 좀 세게 내는 학교는요, 이런 거 내요, 그냥 서술형에. 네, 냅니다. 네요. 그거 해야죠. 하여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J임을 밝혔어요. 아, 근데 쟤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n제곱을 알거든? n제곱은 아는데 2n제곱 족반하는 거 안 했어, 지금.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하지? 아는 건 일단 n제곱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첫 번째 단계.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n제곱의 x dx를 좀 분석해보자. 근데 그 이 안에를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뚜딱뚜딱 풀다 보면은 뭐 이런 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an이라고 하면 얘는 a의 n-2 뭐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그런 거니까 이거 점화관계 밝히란 얘기 같은데? 라 하자. 왜냐면 아래 끝 위 끝을 쳐박으면 이거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막 솔솔 들어. 값으로 나올 거 아니냐. 맞지?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얘는 적분의 결과 넣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사인 n-1제곱 x 뭐 위에 결과에 의하여 뭐 이런 말 쓰면 되겠어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플러스 n분의 n-1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n-2제곱 x의 dx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a의 n-2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상관없잖아. a 제로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고 이거는 뭔가 값이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가만히 있어봐.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은 0이고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란 말이죠. 할 필요가 없지. 맞지?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오케이. 두 번째 단계. 그 a의 n이라는 것이 n분의 n-1 a의 n-2 일로 왔네요. 13번 내지는 15번쯤에 나오는 그 추론 유형 있죠? 그쪽 유형으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거는 a의 2n이야. 그래서 a의 2n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지. 이렇게요. 자, 여기는 인덱스를 쳐다보세요. 짝수거든. 그러니까 얘를 나열해보면 대충 나열해보면 이런 거잖아. 뭐 A0부터 가긴 할 텐데 이게 중요한가? A0,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가 2기 때문에 공차를 한번 빼주면 얘잖아. 그러니까 너 다음이 너라는 거지. 이해했지? 너 다음항이 너야. 인덱스를 보자면 그런 거야. 너 다음항이 너야. 너 다음항이 너야. 너 다음항이 너야. 이런 얘기니까 되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한 칸 줄어들면서 집중. 한글로 항상 해석해야 돼. 15번 문제도 그렇잖아. 한 칸 줄어들면서 나의 인덱스를 쓰고 1간 걸 쓰세요. 이 말이지. 그지? 이거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해볼게. 일단 2n분의 2n 빼기 1인데 얘를 인덱스를 줄인다? 한 칸 줄인다? a의 2n-4가 한 칸 줄인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얘가 한 칸 줄여질 때는 나의 인덱스를 쓰고 계속 1을 깔아매. 그러니까 2n-3 이렇게 되겠지. 보여요? 됐지?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 인정? 됐어요. 하나 더 할까? 2n분의 2n-1 곱하기 2n-2, 2n-3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얘도 한번 줄여봐. 얘를 줄이면 a의 2n-6이 됐고 직전항으로 떨어졌죠. 직전항으로 떨어지면서 나의 인덱스를 쓰고 2n-4를 쓰고 거기에다가 1을 까 2n-5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얘를 반복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반복하면 써요. 이제 실력 잘해 -3
자, 여기 나오는 게 A0, A2, A4. 그래서 거꾸로 갈게. A4, A2, A0. A0까지 떨어질 거예요. A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있는 거 짝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아래 거 계산하면 1 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게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 있다 쳐봐. 이렇게. 이걸 썼다 쳐봐. 그게 뭐겠니? A의 2겠지. 얘는 A4에서 추론한 거 아니야. A4에서 나의 인덱스를 쓰고 1 까세요 그랬잖아. 맞지? 그 다음에 A2는 또 줄여야지. A0로 줄여들면서 나의 인덱스를 쓰고 1 까세요. 이렇게 한다고. 맞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쓰면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 놓고 A0부터 봐요. A0는 여기서 제로가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n이 제로일 때야 0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1은 안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될 거니까 1 생략돼 있는 거잖아.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2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야 2분의 파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이쁘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뭔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예쁘게 정리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대로만 써도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자고. 이게 분모는요. 여기 위에 지워도 될까? 괜찮아? 여기 잠깐 지워볼게. 분모는 이게 좀 2로 묶잖아? 잠깐 2n에다가 얘를 하면 2에 n-1이고 그 다음에 또 2로 묶으면 n-2고 이럴 거 아니냐. 2n-2, 2n-4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4 곱하기 2야. 2 곱하기 2 아씨 어렵다.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이잖니. 2 곱하기 1 얘를 분모를 여기다 쓴 거고 분모를 이제 이렇게 쓴 거야. 여기는 냅둔 거예요. 얘는 정리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야. 이렇게. 그러니까 2가 n번 곱해져 있을 거라서 2 n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n, n-1, n-2 뚝뚝뚝뚝 가서 1까지 가는 거지. n팩이지. n팩이야. 분모가 얘라는 거거든. 맞지? 분모가 얘인데 이 분자 얘가 좀 불편해. 오씨 불편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2n 곱해주고 2n-2 곱해주고 막 4 곱해주고 2 곱해주면 2n 팩 같지 않니? 다시 분자에다가 2n 곱하고 2n-2 곱하고 계속 걔를 곱해서 4를 곱하고 2를 곱하면 분자가 2n 팩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분모 분자에 2n, 2n-2, 2n-4 4 곱하기를 곱하면 이런 말을 해줘요. 이걸 해줘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분모 똑같은 걸 곱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곱했다는 얘기니까 분모는 이거의 제곱이 되겠고 인정? 분자는 2n 팩이에요. 이렇게요. 2n 팩토리얼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2분의 파이가 있어. 이게 좀 이뻐 보인다 그죠? 정리를 하는 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도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2의 2n 제곱인데 1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2n 더하기 1제곱이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 2개 있으니까 제곱이고 놔두자 이거는 귀찮다. 2n 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겠죠. 약분 되긴 되는데 냅두지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도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메모해 놓으세요.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메모해 두시고 10분 쉬어요 우리. 10분 쉬어요. 고생했어요.
자, 지금 한 게요. 아, 부분적분 법에서 반복형을 한 거예요. 반복형이 등장하게 된다면 점화식을 만들 수 있다. 글쎄, 요즘 수능은 진짜 정말 교과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29번의 극한 문제를 내겠니? 그렇다면 이 문제도 수능에 출제할 수 있을 법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박 풀어나가야 되고 추론 능력까지 같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근데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을 볼 때 공통 과목에서 추론 능력을 보는 게 수열로 정해져 있거든. 15번에 정해져 있잖아. 그놈. 그러니까 미적분에 다시 등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뭐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 저도 수능 수업을 하고 수능 만점반 운영하고 재정반에서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전 개념이라는 게 지금은 좀 약화가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또박또박 풀고 그 해설지의 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네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게가 좀 무거운 사람들이 더 잘 보는 시험이 됐다?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교과 개념으로만 풀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 양질의 문제 우리 많이 찾아요. 퀄리티가 높다, 낮다 이런 걸 얘기하죠. 모의고사라면 킬링 캠프, 시대인재 서바이벌, 뭐 강대 K, 이혜원 모의고사 등등등. 아 이거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이미 교육청 문제를 출제했거나 평가 문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갔거나 했던 선생님들이 출제를 못 하십니다. 알고 있죠? 사교육 카르텔 찰컹찰컹 안 됩니다. 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학원 강사 내지는 전업 문제 출제하는 사람 내지는 대학생 내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고퀄리티의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몇 개 없는데 수능, 평가원, 그 다음 수리논술.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검토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수업할 때도 논술에서 괜찮은 수능형 문제들은 끄집어내서 파이널 때 수업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는 것이 심지어 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면접 보는 애, 포항대 면접 보는 애들도 논술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수학 공부해야지. 그리고 혹시 네가 잔기술을 익혀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뭐 비율관계, 뭐 거리고 넓이 공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막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아 이거 옛날 기출 문제밖에 통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 풀 때만 기분 좋자. 앞으로는 그냥 또박또박 다 풀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논술은 그런 게 없잖아. 무슨 장기술이 있니? 그냥 또박또박 계산 다 하는 거지. 맞지?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해야 네 됩니다. 화이팅들 하시고 그 다음 13-11번이요. 도대체 누가 공부가 가장 쉬웠대? 공부가 쉽긴 뭘 쉬워. 아니야, 어려워. 잘하는 건 더 어렵고. 자,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계속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쓰려면 연속함수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라지 fx는 전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죠. 0에서부터 x까지 x 세제곱 빼기 4t의 세제곱 노한 ft의 dt 이렇게 있대요. 스몰 f가 우함수면 y축 대칭이면 라지 fx도 우함수고 y축 대칭이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스몰 f가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면
라지 F도 원점 대칭임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우함수, 기함수 용어는 삭제됐어요. 없어요. 이제 쓰지 않아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말을 쓰거나 Y축 대칭을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 해요. 원점 대칭을 홀함수라고 해요. 되게 직관적이죠. 짝수처럼만 구성되어 있으면 다항식에서요. 짝수처럼만 구성되어 있으면 Y축 대칭이잖아요. 또 홀수처럼만 구성되어 있으면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 짝함수, 홀함수, 오드 펑션, 이분 펑션 이렇게 옮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쓸 거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렇게 해버릇 하세요. 됐죠? 네, 짝함수, 홀함수도 뭐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먼저 합시다. 먼저 수투요. 인테그랄 상수 x, x-t, ft, dt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적분 변수가 t면 x는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접근은 변수 분리가 핵심이에요. A가 상수라고 하면 이게 X에 관한 식인 건 맞을 거거든. 최종 결과가 X에 관한 식이어서 걔를 GX로 박으면 GA가 0인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변수 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 A에서부터 X까지 X, FT의 DT니까 X는 상수 취급을 해서 앞에 나가고요. FT의 DT 이렇게 되고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 FT의 DT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요. 이제 물어봐야죠. 이 식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수투라고 형들, 누님들 뭐 하고 싶어요? 미분하고 싶어야 돼요. 미분하고 싶어야 돼요. 첫 번째 미분을 할게요. 이거 x에 관한 식이고요. 얘도 x에 관한 식이에요. 미분 치면 곱미분을 해야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요.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쳐요. 냅뒀죠? 뒤에 거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요. 얘도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gt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fx가 돼요.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결과가 얘야. 기억해야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면 fx지 뭐. 이렇게. 얘는 두 번 미분한 결과가 너고 한 번 미분한 결과가 너야를 옛날에는요 암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할 거예요. 변수 분리를 해서 또박또박 하는 것 이게 필요할 거예요. 됐죠? 두 번째요. 인테그랄 상수 x x-t f'(t) dt 이게 있죠. 이게 어떤 게 나오더라도 계속 이런 식이거든. 적분 변수가 t면 다른 문자 상수 취급해야 돼. 변수 분리부터 해야지 뭐. 걔부터 해요. x랑 f't의 dt가 있으니까 x를 앞으로 보내고 상수 취급이니까요. 적분 변수가 t니까 f't dt가 됐죠. 빼기 a에서부터 x까지 t f't의 dt 이렇게 썼어요. 이제 해석해보면 돼요. 이거 x에 관한 식이고요. 이거 x에 관한 식이에요. 또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돼. 미분을 합니다. 곱미분해야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요.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죠. 냅두면 x고요. 뒤에 거 미분 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요. f'x.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니까 xf'x가 돼서 날아갑니다. 삭제가 되죠. 첫 번째 미분한 결과가 얘예요. 이것만 바뀐 거지 뭐. 되죠? 이랬고요. 한 번 더 미분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군. 옛날에는 외웠어요. 이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기출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고. 그러니 얘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겠네. x하고 t가 섞여 있는 식이야. 이게 x하고 t가 섞여 있는 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게. x하고 t가 섞여 있는 식이라고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ft가 있고요. t에 관한 식 이렇게 쓸게.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dt
이런 형태를 만나잖아요. 여기가 프라임이 붙건 투 프라임이 붙건 뭐가 붙건 간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변수 분리부터 한다. 다시 뭐부터 한다? 변수 분리부터 한다. 변수 분리를 해놓고 나서 얘가 x에 관한 식인 거 인정하고 네가 x에 관한 식이 인정이 됐으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미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항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당연하고 항등식에서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도 되는 것처럼 미분한 식에도 대입해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연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보면 여기 gx라 해. 너를 야 g'x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로 왔지? g'x니까 이거 쳐다보면 g'a는 0인데? 이 말이잖아. 여기도 a 집어넣으면 0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분한 식에서도 항등식임을 염두에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 x랑 t가 섞여 있는 식이고요. ft구나. ft에 dt가 있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변수 분리부터 한다. 되겠죠? 일단 쟤는 변수 분리부터 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원래 접근은 그래.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변수 분리해서 미분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여기 보면 얘를 하려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 f의 마이너스 x가 fx임을 보여. 이제 그랬으니까 f의 마이너스 x를 써봐야지 뭐. 그러니까 원래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변수 분리해서 막 미분도 치고 그래야 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대칭성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집중요. f의 마이너스 x라는 말은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을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죠. x에 관한 식이니까요. 이거 풀어야 치면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거니까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4t 세제곱 이게 되고 여기다 대고 ft에 dt 이랬어요. 마이너스를 뽑아낼까요? 뽑아내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x 세제곱 4t 세제곱 ft에 dt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거는 라지 fx니까 예임을 밝히는 거거든. 얘 꼴배기 싫잖아. 이런 거 막 꼴배기 싫어. 이런 게 꼴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용할 게 이런 것도 이용해야 되거든.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다. 이걸 이용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f의 마이너스 p는 f의 p랑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니? 그 두 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t 대신에 뭐 마이너스 p 같은 게 오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 아래 끝 위 끝도 0에서 x까지 바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p가 되면 저거 이용해서 뭔가 할 것 같고 이런 거야. 무슨 적분? 치환적분. 이겠지. 이렇게 t를 뭐 맘대로 해. 마침 p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p라 합시다. t를 마이너스 p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가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가요. 그럼 p의 범위는 0에서부터 x까지 가죠. 그 다음 미분해요. t로 미분하고 dt 붙이고 p로 미분하고 dp 붙이고 아이씨 dp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t 대신에 마이너스 p로 치환한 거예요. 변수를 치환한 거예요. x 세제곱이 되고요. t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p 세제곱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dt가 마이너스 dp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네.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 세제곱 빼기 4p의 세제곱 f의 마이너스 p dp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텐데 어차피 얘는요 여기가 저 원래 t였으니까 이거랑 똑같거든. 0에서부터 x까지 p를 이제 t로 바꿀게요. 여기가 세타의 범위 t의 범위 y의 범위 다 똑같잖아요. 전자분의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저기 t로 써있길래 4t 세제곱 f의 마이너스 t dt랑 같을 거야. 여기까지 인정? 이 결과랑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묻는 게 y축 대칭이면 라지 fx도 y축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이면 스몰 f가 원점 대칭이면 라지 f도 원점 대칭입니까? 이게 물었으니까 첫 번째 한꺼번에 합시다. f의 마이너스 t가 ft를 만족하는 y축 대칭이라면 이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세제곱 빼기 4t 세제곱 f의 t로 바뀌고 왜? 이랬다니까. y축 대칭이라니까. t로 바뀌고 dt가 된다고. 그게 라지 fx잖아. 결국 라지 f의 마이너스 x를 열심히 풀어서 라지 fx가 닮은 보였으니까 1번 밝힌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원점 대칭이니까 f의 마이너스 t를 하면 마이너스를 뱉어요. 마이너스 f의 t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ft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f 붙고 0에서부터 x까지 x 세제곱 빼기 4t의 세제곱이 되고 이게 얘가 마이너스 ft로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여기도 보낸 거라고. ft가 되고 dt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여기가 라지 fx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라지 fx가 되네. 따라서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의 라지 fx가 됩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그거겠죠. 이걸 밝힌 다음에 이제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뭘 풀어 이렇게 묻겠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살짝 메모하시고.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야. 지나기 전이 문제야 항상. 정리하고 12번 보세요. 서울대 2013학년도, 2013학년도 이제 논술 문제인데 지금의 논술 안 봅니다만 말로 하는 논술밖에 안 보죠. 면접을 보니까. 이거 수능형입니다. 이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거의 수능 문제예요. 거의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 예를 쳐다보면은 fx가 뭔지를 일단 밝혀야 되겠는데 도함수가 y축 대칭이잖아요. 그 원함수는 무슨 대칭이래? 도함수가 선대칭이면 원함수는 전대칭 같지 않아요? 뭐 그럴 것 같거든? 그 반대는 잘하잖아. 선대칭을 미분하면 전대칭이고 전대칭을 미분하면 선대칭. 요건 금방 하잖아. 실제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적분을 할 때는요. 조금 조심해 가면서 가요. 조금 조심해 가면서 조금 막 달라질 수 있거든. 특히 점대칭으로 바뀔 때 일단 보자고. 수능 형태로 먼저 가볼게. 이걸 보잖아. 선생님, 뭐 도함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되게 편한 함수네요. 그렇지.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생각해 볼게요. fx요.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생각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x인데요. 어차피 속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야 똑같고요. and 식이 같은데 적분을 하면 적분선수 여기 C1 나오고 여기 C2 나오고 C1을 저쪽으로 보내면 C2 빼기 C1이 되는데 결국 얘를 하나의 C로 봐도 되잖아.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함수가 같잖아. 적분하면 적분상수 C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네. 인정?
얘를 적분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c가 되는군. 이걸 알거든. 그런데 항등식이었죠? 이것도 항등식이죠?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그랬더니 x 대신 0을 대입해보잖아. 이게 x랑 마이너스 x가 등장하면 x 대 0 대입하면 둘 다 f0이란 말이에요. 둘 다 f0. 되게 좀 편하거든. 얘가 f0 더하기 f0 이게 c라는 걸 알아요. 즉 c라는 게 고정이지 2f0으로 이렇게 2f가 고정이니까 얘를 쳐다보고 아 그래 선생님 이게 0,2분의 c의 대칭이거든요. 이것도 훌륭하지. 훌륭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x는 0을 대입해서 c 값이 2f0이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수능에서도 실력이라 생각해요. 많이 나오니까요. 오케이? 해서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네가 2f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정의역의 평균이 0이니까 0, 함수값의 총점이 2f0이야? 함수값의 평균은 f0이야? 그러니까 0,f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점대칭 함수야. 근데 적분걸레네? 2가 빵이고 노가 빵인데 f이 0인 걸 확인하려네? 알았어. 점대칭이 나오면 점대칭 함수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뭐라고? 논점대칭인 뭐 직선 이런 게 직선이 가장 편하잖아요. 점대칭 함수 제일 편한 게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얘를 보면 수능 풀 때는 직선을 하나 그려. 여기가 0, 여기가 f0. 이렇게 대칭인 함수 하나를 그려. 그려놓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x축 여기다 박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말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동일 면적의 아이디어를 쓰겠죠. 그러면 이 그 사다리꼴과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여기 있겠네. 너랑 넓이가 같은.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하라는 말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의 길이는 2고요. 세로의 길이는 f0이 돼서요. 2f0이겠군. 이걸 알게 되거든. 근데 그 2f0이 0이라는 거야. 그잖아? 그게 0이래. 그러니까 f0은 0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식을 쳐다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 이게 되는 거니까 f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것조차 0이라는 거야. 0이네. 그러니까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이 같다네. 이렇게. 맞지? 근데 뭐 원하는 게 f1이 0인 걸 확인하래. f1이 0인 걸 확인하래. 알았어. f1이 0인 걸 확인하래. 근데 f0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0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능 문제라니까 fx 더하기 지금은 수능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인데 이런 말이 나왔죠? f1을 연구하라 그랬죠? x 대신 1을 안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1 대입하면 f의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인데 이 두 개가 같다 그랬고 f1을 물어봤으니까 너도 f1 나도 f1 2f1이 될 거고 걔가 0이라는 거야. f1이 0이네. 이렇게 해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수능 형태로만 풀었는데 나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막 직선을 그거 모르겠니? 교수님들이 다 한다고. 옛날 문제들은 3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 풀리는 게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박또박 하는 걸 필요하겠지? 이거부터 증명할게. 먼저 어디를 하지? 논술형으로 수능 논술. 일단 0,f0의 대칭이라는 것도 논술형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할게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지금 이 후반 작업 있죠? 후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또박또박 풀어보자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얘가 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fx를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어떻게든 끌어냈잖아. 끌어냈으니까 이제 해봐. 마이너스 1에서 방법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것만 있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는 2f0에다가 빼기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걔를 적분한 거야. 그게 0이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적분 변수가 x니까 상수거든. 상수니까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잖아. 2를 여기다 곱해. 4f0이고요.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 근데 이게 요거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제 뭐 할까? 얘요. 혹시 이게 x였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안 할게요. 그냥 풀게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갔죠?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요. 또 dx가 마이너스 dt가 되죠. 자, 합시다. 4f0 빼기 으쌰 인테그랄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ft가 돼요. dx는 마이너스 dt죠.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괜찮아? 여기 썼죠? 근데 그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는 4f0 빼기 마이너스 1까지 어차피 보여줘야 돼. 논술에서는 그냥 당연한데 이럴 수 없잖아. 이게 되지? 이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된다고. 이항해야죠? 이게 x의 범위 나왔으면 너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항해요. 이항하면 2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얘가 되고요. 걔가 4f0이라는 거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2f0이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도 얘가 0이라며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네. 그래서 f0은 0일 거네. 이렇게 풀어야겠죠? 왜? 아니 점대칭이라는 게 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곡선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함수값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올바른 서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맞아요. 잠깐 메모해 보세요. 그 정적분의 활용 쪽에 가면요. 위치 접힌 거죠. 위치의 변화량 뭐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을걸? 자 잠깐 나 좀 봐라. 시간이 A초부터 T초까지 이제 흘러갔을 때 위치를 구하래. 그럼 먼저 시작이 A초였잖아요. A초는 이제 T초보다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게요. A초에서의 초기값 여기가 있지. 근데 위치의 변량이 3이래. 여기 초기값이 좌표가 3이었다 쳐봐. 위치 변량이 3이라고 하면 3만큼 더 가야지. 6 이러면 되잖아. 근데 위치 초기값이 3이야. 근데 위치 변량이 마이너스 2였대. 1로 가니까 위치는 1 되는 거지. 다시. 위치를 얘기하려면 위치의 초기값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위치의 초기값이 0인 경우가 많지. 원점 출발, 원점 출발 이런 게 많잖아. 아닌 게 요즘에 더 많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의 초기값이 3이었어. 위치의 변화량이 5면 8 되는 거잖아. 위치의 초기값이 3인데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였대. 그 마이너스 2에 딱 찍히는 거 아니냐. X축으로 보면 마이너스 2,0에 찍힐 거 아니냐. 이해했지? 그래. 근데 위치의 변화량? 혹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아니에요? 맞죠? 그 생각을 잠깐 머릿속에 담고 있어봐. fx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fx는 fa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인정? 실제 수식으로 그렇거든. 얘가 fa가 있고요. 이게 fx에서 fa를 빼는 거니까 날아가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 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위치의 초기값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진 형태.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네가 할 때 가끔 나오거든 이거. fx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 너 뭐 그걸 하고 난린데 여기 보면 이렇게 f'(x) 있고 f'-x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있잖아. 그 fx가 점대칭 함수야. 0,5 f0의 대칭이었나? 그거 지금 보일 생각이거든. 그걸 보일 생각이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f'의-x를 구해봐. fa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가 돼.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이 도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가 박혀도 똑같은 거거든. G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t가 -p 이렇게 치환을 해요. 그러면 t의 범위가 a에서부터 -x까지 간대. 근데 얘를 할 때 아까 x랑 -x가 등장하면 x는 0을 대입하면 그놈이 그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서 다시 바꿀게. 너를 f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의 dt로 바꿀게. 괜찮지? 수식상 똑같잖아. 이게 fx잖아. 그러니까 f'x를 다시 쓸게. f'-x. 너는 f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쓸게요. 이쪽 계산이 불편해서 그래. 집에 가서 해봐. 여기 할게. t가 -p 참고용이야. 참고용. 이렇게 바뀌는데 구간이 움직이는데 t가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여. 그럼 t는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여. 인정? 맞지? 미분 쳐. t로 미분하고 dt 붙이고 p로 미분하고 dp를 붙여. 이렇게. 이 준식을 정리하자. f의 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 -p dt는 -dp 이렇게 되겠죠. 맞지? 걔가 f의 -x야. 다시 써. f의 -x가 f의 0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인데 이게 f'p랑 똑같다며. 어찌 대칭이라며. 대칭이니까 f'p dp 이렇게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f'-x가 f'x라고 했으니까. 인정? 그러니까 결국 따라서 fx는 시험에 안 나오거나 도움이 안 되는 건 얘기를 아예 안 해. 응? 어딘가 기출문제 있고 이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하고 있겠지. f의 0 빼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p인데 t로 바꿀게. t의 dt 이거 보인 거거든. 그리고 더해 fx. 왜냐면 그 논술에서는 아까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밝혀 이런 문제 봤잖아. 풀이 방법을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수가 있다고. 얘를 이용해서 보여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거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사라져. 이게 사라지는 거라서 EF0이야.
아, 됐어. 0,F형의 대칭이구나. 이렇게 밝혀도 돼요. 되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점대칭인 걸 이렇게 밝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를 fx를 이렇게 도함수랑 원함수에 이것만 하자. 도함수랑 원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가 중요한 거라고. 기억하라고. 됐지? 됐어요? 메모. 뭐 수능 수업하거나 내신 수업하거나 그럴 때는 좀 여유롭게 가거든요. 이렇게 논란 따먹기도 하고 즐겁게 막 하죠. 근데 제가 그 신도림에서 고이 꼬맹이들 단과도 한단 말이에요. 공부 더럽게 안 하겠죠. 니들 고2 때 생각해봐. 얼마나 안 하겠냐.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그 학교 전교 1등 저한테 다 있거든요. A 학교 전교 1등, B 학교 전교 1등 다 있는데 안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수업할 때는 시간이 길잖아. 니네 고2 때 수학 수업 들어오면 되게 길잖아. 막 일주일에 막 2번, 막 일주일에 막 3번 이러잖아. 그게 되게 길어서 여유롭게 가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가 못하거든. 첫 번째 이유. 일단 고객 여러분들이 되게 그 뭐랄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이거를 나는 꼭 할 거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수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이제 뭐 방학이 된다거나 뭐 파이널이 된다거나 뭐 여유가 좀 생기면 좀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한 번밖에 없어. 이 한 번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압축시켜서 해야 되지 않냐. 그 너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자, 13번 문제는요. 울산대 이해과 문제예요. 네, 울산대라고 써 있으면 의예과겠지. 뭐 울산대 뭐 기기공학과겠냐? 의예과지. 지금은 논술을 안 봅니다. 아산병원 울산대 이해과 되죠? 네, 그 문제예요. 값을 구하랍니다. 자, 적분의 기본은 뭘 미분하면 저게 나올까를 생각해. 실패. 그 다음 치환적분을 써야 되나 G'X가 보이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 등등등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안 돼. 실패. 부분적분 큰일 났지? 부분적분 안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1 곱하기로 할 거야? 뭐 집에 가야 되잖아. 안 돼. 그래서 하지 않기로 해. 아,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시켜보면은 이런 애도 있었어. 이 함수를 그려보더라고. 미분 쳐가지고 그려보더라고. 왜냐면 적분을 하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수월한 것도 좀 있잖아요. 뭐 그래 이런 거. 영역대 1까지 루트 1 빼기 x제곱의 dx. 가차삼각치환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그 반원인데 이렇게 반원인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있는데 영역대 1까지니까 어라? 이게 넓이잖아. 뭐야 4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한번 당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미분도 치고 그래프도 한번 해보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애가 승리했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점대칭 함수다. 그게 보인다. 미분을 하다 보면.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논외로 하고. 두 번째 코사인 세타. 이 뜻이 뭐냐면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 이 말이에요. 코각이 뭐냐면 30도의 코각은 60도, 60도의 코각은 30도, 45도의 코각은 45도.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를 만족하는 각. 이게 코각이에요. 컴플리먼트 됐어요. 코각. 여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정의야.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세타의 코각?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닌 거야. 정의야 그냥. 세타의 콕에 대한 사인이라고? 그게 얘잖아. 그 다음 코탄젠트.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탄젠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외울 게 아니라고. 정의라고 그냥. 용어를 알면 된다고. 코시컨트 세타래.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 이 말이니까 시컨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거야. 이렇게. 가릿? 두 번째. 결국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도 같고요.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해요.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 탄젠트 30도, 코탄젠트 60도 같잖아. 그지? 그래서 경험치가 좀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쓸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dx를 하라 했는데 이 판 저 판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칭성을 논하지 않을까? 보통 대칭 구조를 논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가 평가원 기준으로 놓으면 지수함수가 좀 많았어요. 지수함수로 막 분모 분자에 막 돼 있는 거 지수함수가 많았고, 논술 기준이라면 삼각함수,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섞여 있는 거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 적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면 항상 명심해봐. 대칭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함수를 fx라고 할게. 너는 이걸 보고 얘를 하고 싶어 했어야 돼. 너는 갑자기요? 1 더하기 탄젠트 4제곱에 2분의 파이 빼기 x 분의 1이야. 근데 너는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고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렇다며. 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코탄젠트 4제곱에 x.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역수잖아요. 분모 문제 탄젠트 4제곱을 곱해요. 탄젠트 4제곱의 x 더하기 1분의 탄젠트 4제곱의 x야.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너래는데? 저길 봤네? 얘랑 얘랑 더하면 뭐 나올 것 같지 않니?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아니야 뭐래 2분의 파이 빼기 x. 즉 너랑 얘를 더하라는 얘기야. 두 개 더하게 되면 분모분자가 똑같은 게 1이잖아. 이게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fx가 4분의 파이 정역의 총점이 2분의 파이를 만족하니까 평균치면 4분의 파이. 함수값의 총점이 1이니까 평균치면 2분의 1. 그래서 4분의 파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로구나. 여기까지 이제 얻은 거지. 자, 먼저 수능. 수능에서는 전대칭 함수가 나오면 직선을 가지고 놀자. 임의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확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하자. 적분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니까 여기 0이 있고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겠지.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로 설명할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치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 근데 동일 면적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질 거고 너랑 나랑 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럴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너는 오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는 4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수능형 풀이야. 인정? 됐지? 수능형 풀이야. 논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이거 풀어야지. 두 번째.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처럼요 관계식을 밝혔는데 네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대칭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풀면 되겠네요. 맞지? f에 2분의 파이 빼기 x 이렇게 이렇게 dx 이해요? 먼저 상수니까 구간의 길이를 곱해요.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이게 있고요. f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긴장하세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제 놀아야 돼. 얘를 아까 그 순환되는 거 봤죠? 무슨 항? 이항 그랬잖아요. 그거 하려면 이게 x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지? x였으면 좋겠는 거니까 얘 지우고 x를
2분의 파이 빼기 t로 치환할게.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t를 딱 집어넣는 순간 ft로 바뀌지 않냐. 맞지?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로 간대.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가겠지. 이렇게 미분해요.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준식은 2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고 빼기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f에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t를 집어넣으면 t로 바뀐다 그랬잖아. t가 되고 dx가 마이너스 dt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겠네. 맞춰봅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잠깐만 어차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0에서 2분의 파이로 바뀌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도 뭐 되는 상태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의 dt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쓸까? 더 쓰자. 2분의 파이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랑 똑같을 거고, 서술하는 게 좋죠. 나쁠 거 없죠. 왼쪽에 있는 결과 얘 갖고 놀았잖아.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 이랬다고. 이제 해결된 거 같죠? 얘를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보내게 되면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 걔가 2분의 파이 2로 나눠요. 그래서 4분의 파이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필요한 건 어떤 거 같냐면, 네가 전대칭을 발견했거나 전대칭이 보여. 그러면 먼저 언뜻 생각이 드는 거는 직선을 그려놓고 해석하는 게 편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 옛날 문제는 그렇게 편한 게 많거든. 30번조차도. 많으니까 그걸 해봐.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거 fx를 구하라 그러면 변형해서 놀아야 되겠고. 그 스텝이 2개겠지. 전대칭인 거 네가 한번 찾아볼래? 걔를 가지고 이용해서 적분 한번 해볼래? 그 다음 다른 걸 연결시켜서 해볼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막 치환 적분도 해보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메모.